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수수 짬빠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옥수수 짬빠님은 또 친구분 수키님의 이야기로 정말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고, 귀신 나오는 아파트, 고급 한강 아파트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짬빠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다가 좀 요즘에 약간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얘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시들무는 사실 좋은 얘기로 참여하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쵸. 네, 또 근데, 어떤 일을 요즘 겪고 계시길래 이렇게 또 오신 거예요? 오늘 할 얘기는 일단은 수키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긴 있는데, 이건 아직 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좀 나중에 아직까지 주변에서 이제 기가 조금 허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기는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진행이 되거나, 좋게 풀리면 그때 얘기를 또 따로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수키 친구분의 이야기인데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짬바님이 오랜만에 이게 간간히 이게 참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네. 시작할 때 간단하게 수키가 어떤 친구다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출발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시작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외쳐봅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옥수수 짬바예요. 이번 얘기는 저번에 들려드렸던 이야기의 주인공 수키가 영안이 열렸을 때 겪었던 일을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수키는 전에 시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이 나쁜 무당분한테 납치가 당하면서 약간 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영안이 생겼어요. 본인이 뭔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영안이 트인 친구인데, 이 친구랑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관련됐던 이야기는 그 전에 시참 때 들려드리기도 했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이 친구가 있었던 지역에서 좀 떠들썩했었던 사건이랑 얽힌 얘기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너무 지역이나 그런 게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아직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더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살려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저나 수키나 둘 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귀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없고 절대 미화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를 구할 수도 없는 거니까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스키가 이 일로 하여금 좀 죄책감을 좀 많이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나이가 많이 어리기도 했고 이게 상상도 못했을 만한 일이었어서 스키에 대한 비난도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요. 스키가 그 순자이모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집에서 많은 거를 봤어요. 순자이모의 눈이랑 코랑 입, 귀에서 막 까만 것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 수많은 것들이 집 곳곳에서 수키를 많이 괴롭혔다고 해요. 집 밖에서도 많이 보긴 했는데 집 안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랑 이제 이모가 무당 집이랑 절도 계속 데리고 다니셨고, 그런 부분을 많이 비워내게끔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특히 본인도 무당분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사실 이때 수키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런 애가 아무렇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얼마만큼 되겠어요.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애를 너무 괴롭히니까 수키가 이제 계속 말라만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사람이 너무 피폐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보다 못해서 도움을 주시던 큰 무당분을 집으로 모시고 와주신 거예요. 무당분이 이렇게 집을 슥 보시더니 아이고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한 놈, 두 놈, 세 놈, 아이고 몇 놈을 대체 풀어놓은 거야 막 이렇게 찌릿찌릿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부모님한테 이놈들은 수키가 어딜 가든 아마 뭐 수키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놈들을 이 집에 묶어둘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집에 평범한 사람은 절대 못 살아. 이것들을 누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던지 아니면 무당이 들어와서 신당을 차리고 살아야 하니까 일단은 이 집에 급한 대로 이것들을 묶어줄 테니까 집을 팔고 이사를 가라고 하셨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키의 이모가 악사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아는 다른 무당분의 제자? 신딸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신내린 곳을 받으셔야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신당을 차리셔야 된다고 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몇 달 뒤에 그분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는 귀족님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집 아주 손님이 많았대요. 그래서 엄청 흥하셨다고 하고 그 무당분은 또 그 집에서 이제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모랑 다 아시는 사이인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다들 그 부분은 걱정 말아주시고 이제 이사를 가는 날에 짐을 싸서 이삿짐 차에 싣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그것들이 이제 수키 짐에 막 붙어서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더래요. 근데 못 나오고 문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수키 침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놈은 침대 다리에 매달리고 어떤 놈은 침대 헤드에 매달려가지고 밖으로 막 같이 나오려고 하는데 현관 문 쪽으로 오면 당시에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제 커다랗고 푸른빛이 나는 솜 같은 게 그것들 이제 뭐 머리를 붙잡고 목덜미를 붙잡고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휘 잡고 던지고 또 다른 놈 휘 잡고 던지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제 수키가 와 신기하다. 진짜로 쟤네는 밖으로 못 나오는구나. 엄마가 했던 말처럼 쟤네 집 밖으로 못 나오는구나. 더 이상 안 봐도 너무 좋다 하면서 이삿짐 차에 타게 돼요. 영안이 다친 게 아닌데 왜 그 당시에 또 수키가 좋아했냐면 집 안에서 보이던 것들은 수키를 대놓고 괴롭혔고요. 집 밖에서 보이는 것들은 수키를 괴롭히거나 하진 않고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하진 않고 그냥 무서운 애들. 그래서 집 밖에서도 보이긴 보이는데 자기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으니까 좀 살만할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신이 나서 이삿짐 차에 타가지고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향하게 돼요. 새로 이사가는 집이 4층짜리 연립주택이었는데 집 앞에 도착해서 아빠가 수키를 차에서 내려준 다음에 멀리 가지 말고 요 앞에서 놀고 있으라고 하고 이제 뭐 삼촌들이랑 이삿짐 옮기시는 분들이랑 같이 집을 옮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빠들은 학교에 가 있고 자기는 혼자서 있으려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다들 학교 갈 시간이라 또래들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뭘 하지 이렇게 둘러보다가 짐칸에 올라가서 막 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삼촌들을 따라서 한번 집에 올라가 봐야겠다 생각하고 짐칸에 이제 폴짝 뛰어내려서 집 앞으로 걸어 들어갔대요. 걸어가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올려다 봤는데 1층 계단 중간쯤에 버벅머리를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더래요. 근데 아빠랑 삼촌들 뿐만이 아니고 이삿짐 직원분들도 계셨으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계단 첫 칸을 딱 밟으려고 하는데 그 더벅머리를 한 남자가 뒤로 슥 걸어서 계단을 한 칸 올라가더래요. 왜 뒤로 걸어가지?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아 저거 사람 아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순간 확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안 돼. 수키야, 얼굴 쳐다보지 말자 하고 수키도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발끝만 쳐다보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슥
탁, 슥, 탁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눈만 위쪽으로 이렇게 힐끔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더 푹 숙이고 쳐다보면 안 돼, 얼굴을 마주치면 안 돼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그 슥, 탁 하는 소리가 몇 번 더 들리더니 더 이상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 말아 고민하고 있는 찰나, 왜냐면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봤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 어깨를 탁 하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펄쩍 뛰었더니 삼촌이 야, 너 왜 여기 있어? 곧 큰 가구 올라갈 거니까 위험하니까 내려가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수키를 부른 거예요. 옆에 삼촌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위를 올려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 갔구나. 다시 이제 쪼르르 내려가서 밖에서 이제 시간을 때우다가 짐을 다 올려서 이제 수키도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층짜리 주택이었고 이사를 간 수키네는 3층이었어요. 반지하 쪽으로 이제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그리고 3층에 이제 수키네랑 또 다른 가구까지 해서 2가구가 있고 4층은 그게 하나로 다 터서 주인집에 아들내외가 살았대요. 그 집에는 수키 또래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원래는 그 집주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사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모시려고 들어왔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수키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학교를 한동안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가게에 같이 가려고 나와서 계단을 이제 한 칸 한 칸 3층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내려가는데 1층에서 2층을 올라갈 때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현관 앞에서는 이렇게 또 한 번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계단에 더벅머리를 한 그게 또 서 있었대요. 그래서 수기가 순간 멈칫했는데 그게 계단 하나를 뒤로 또 슥탁 하고 걸어서 한 계단 더 올라오더니 연기처럼 눈앞에서 사라지더래요. 어제도 그렇고 왜 사라지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 뒤에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또 확 나타날 것 같은 공포심에 어떡하지 하다가 막 뛰어내려갔대요. 입구에 다 와서 용기를 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예 사라진 건가 또 나타나려나 싶은데 근데 이제 수키가 내려올 때 본 건 그래도 뒷모습을 본 거라 눈을 안 마주칠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게 혹여나 수키가 집에 올라갈 때 어제처럼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집에 올라가지 않겠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올라가면 이제 눈을 감고서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님 손을 잡고서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부모님이랑 가게를 정리를 하고 부모님 가게 일을 다 마치고 같이 집 앞까지 와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려는데 그때는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또 부모님이랑 같이 아침에 집을 나와서 3층에서 또 2층 깡충깡충 뛰어서 내려오고 2층에서 1층으로 돌아서 내려오려는데 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거죠. 그게 1층에 한 2-3계단 정도에 서 있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인 채로. 그리고 또 슥탁 하면서 한 걸음 뒤로 또 올라오더래요. 수키가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을 덜덜덜 떠니까 수키 바로 뒤에서 따라 내려오시던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수키는 말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서서 실례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엄마, 너 화장실이 급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옷 갈아입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여보 하면서 이제 뒤에 내려오는 어머니를 부르시고 수키를 이렇게 안으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게 뒤로 걸어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더래요. 네. 점점 수키랑 아버지랑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침 이제 아버지께서 수키를 번쩍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애가 올라오라 그래도 안 올라오니까. 집에 가서 옷 갈아입자 하는데 내가 요즘 보니까 그냥 번쩍 들고 올라가셨는데 수키를 어깨에 이렇게 걸친 것처럼 안으셨대요. 그럼 이제 수키는 뒤가 이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뒤를 안 보고 싶지만 눈이 감기지도 않고 그렇게 뒤를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천천히 슥 탁 하면서 한 계단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던 이제 2층에 거의 다 와서 어제 사라졌던 그 즈음에서 연기처럼 또 슥 하고 사라지더래요. 집에 와서 어머니가 수키를 씻겨주시고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애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이제 수키가 내려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나가면 또 그게 있을 것 같고 고민하다가 아빠 손을 꼭 잡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사라진 후에는 또 안 보이더래요. 밖에까지 나오긴 했는데 큰일 났다. 집에 갈 때 보이면 나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그날도 저녁에 가게를 마치고 부모님이랑 돌아올 때는 안 보였대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밤에는 안 보이고 아침에만 보이는데 근데 또 한 번 사라지면 그날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진짜 그날은 안 보이나? 막 고민을 했대요. 확인을 해볼 수는 없고 근데 이게 나한테 막 해코지를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놈인가 싶고 영안이 트인 후로 많은 것을 봤는데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안에서 수키를 괴롭히던 놈들 말고는 딱히 수키를 괴롭히는 애들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냥 좀 괴기스럽게 걸어가는 것들이나 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저것도 저렇게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 놈도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이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또 이제 긴장을 잔뜩 하면서 집 문을 나섰는데 전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한테 딱히 뭘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면은 나도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단을 내려가게 돼요. 한 칸, 두 칸 정도 내려왔을 때 저 밑에서 또 이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슥, 탁 하는 그 소리. 이게 나타나는 게 이 시간인가 보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와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는 코너를 쫙 돌아서 내려다 봤는데 근데 이게 어제 사라졌던 곳보다 그러니까 전날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쯤에서 사라졌다면 그거보다 한두 계단 정도 더 올라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또 연기처럼 쓱 사라져버리고 뭐지? 기분 탓인가?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가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날 점심쯤에 아버지가 이제 집에 뭘 가지러 가야 되는데 수키가 가게에만 있어서 이제 심심해 보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가는 길에 슈퍼에서 바나나 킥 하나 사달라고 해야지 하고 이제 신이 나서 룰루랄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다 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수키가 이제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또 1층 계단 중간쯤에 보였대요. 중간쯤에서 뒤로 또 한 칸, 또 쓱탁 하고 뒤로 또 한 칸, 더벅머리를 푹 숙인 채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수키가 또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만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게 다리만 보일 때쯤에 수키가 이제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확인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1층 계단 쪽에 붙어서 이렇게 위를 살짝 올려다보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렇게 며칠 지나는 동안 아침뿐 아니고 다른 시간에도 이제 그게 계속 보였는데 마치 그 뒤로 계단을 올라가는 행동을 반복하는 느낌?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수키가 어느새 이제 그것이 있는 그 건물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 괴롭히는 건 아니고 그 무당분들이 했었던 것처럼 얼굴만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게 사라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됐으니까요. 늘 그거는 2층 현관쯤에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고 해요. 어느 때처럼 아침에 부모님이랑 같이 나갈 준비를 하고 수키 먼저 이제 문을 나서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소리가 또 들려요. 슬탁 하는 그 소리.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뭐지 싶어서 밑을 살짝 내려다보는데 그게 2층 현관을 넘어서서 이제 2층 계단 중간까지 올라와 있더래요. 이제는 너무 명백하게 더 올라온 게 눈에 보인 거잖아요.
쓱탁 하는 소리는 천천히 가까워지고 해서 숨을 멈춘 채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사라지더래요. 그때 느낀 거죠. 아, 이거 올라오고 있다. 저게 위쪽으로 매일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 근데 왜 한 번에 올라오지 않고 저렇게 매일 반복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지?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근데 좀 무섭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였으니까 금방 그거에 대해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또 한동안 이제는 2층 중간쯤에서 멈춰서 사라지는 그걸 보면서 부모님 손을 잡고 다녔는데 며칠 뒤쯤에 수키가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대요. 눈을 떠보니까는 아침 햇살이 이제 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침인데 옆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고 있고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우는 소리라기보단 통곡하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하는 소리. 그래서 창문에 다가가니까 이제 그 소리가 커지고 이거 확실히 밖에서 나는 소리다라고 인지를 해서 당시에 이제 수키가 키가 작았으니까 창문 밖으로 무슨 일인지 내려다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어머니 화장대 의자를 살짝 빼서 올라가서 밖을 내려다봤는데 1층 들어오는 현관 앞에 하얀 머리에 하얀 모시한복 같은 걸 입은 할머니가 서서 현관 쪽을 보시면서 막 통곡을 하고 계시더래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서럽게 통곡을 하고 계셔서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할머니가 울고 계시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의자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흔들어서 깨웁니다. 엄마 일어나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잠에서 깨셔가지고 수키야 그래 무슨 일이니? 하고 물으셔서 밖에서 어떤 할머니가 막 울어 하고 이제 누워있는 엄마 팔을 잡고 이제 끌어당겼대요. 네, 누가 울어? 어디서? 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잠결에 이제 몸을 일으키시고 수키는 밖에서 계속 울잖아. 소리 들리잖아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수키를 가만히 내려다 보시더래요. 어머니는 아무 소리를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밖에 한번 봐봐 하고 이제 어머니 손을 끌어서 창문 쪽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창문 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더니 또 아무 말 없이 수키를 내려다 보시다가 아버지를 깨워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한참 얘기를 하시는 그 와중에도 밖에서는 계속해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엄마 나 너무 시끄럽고 너무 무섭고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하고 막 찡찡거렸더니 어머니가 이제 수키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달래주셨대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그대로 일어나셔서 아침 준비를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가게에 나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아니 저렇게 우시는데 할머니가 저렇게 서럽게 우시는데 엄마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생각하다가 일단은 엄마 아빠가 가게 갈 때 같이 나가니까 1층에 가서 할머니한테 왜 우시냐고 여쭤봐야겠다. 내가 이제 달래드릴 수 있으면 달래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수키도 이제 양말을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신겨달라고 어머니께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수키는 오늘 엄마랑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양말을 다시 넣어두셨대요. 그래서 왜? 라고 이제 물어봐도 어머니는 그냥 웃으면서 머리만 쓰다듬어 주시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도 따라갈래 나도 같이 갈래 해도 아버지는 오늘은 집에서 엄마랑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그날뿐 아니고 수키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통곡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대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이제 돌아온 오빠들한테 1층에 할머니 도대체 왜 우시는 거냐 물어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빠들은 야 할머니가 어디냐 라고 하다가 어머니 눈치를 한번 쓱 보고 입을 꾹 담고 아침마다 이제 또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면 오늘도 할머니가 우시니? 라고 물어보면 응 계속 울고 계시잖아 왜 맨날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며칠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어머니랑 둘이 지내다가 어느 날 며칠 뒤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은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좋게 눈을 떠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어머니 뒤에서 조잘조잘거리고 오빠들이랑 장난치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할머니 안 오신다. 엄마 이제 할머니가 집에 갔나 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할머니 우는 소리 안 들려? 응, 안 들려. 나 가서 한번 보고 올게 하고 이제 방으로 가가지고 의자를 밟고 내려다 보는데 1층에 아무도 없더래요.
할머니 진짜 집에 가셨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안도하는 얼굴로 스키를 꼭 안아주시면서 다행이다고, 너무 다행이다 그러고 막 등 쓰다듬어 주셨대요.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신 아버지께도 어머니가 이제 기쁜 얼굴로 무슨 말씀을 막 하시고, 아버지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니 안 그래도 혼자 일하려니까 영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막 웃으셨대요. 수키가 이제 집에 있는 며칠 동안 어린 수키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같이 계셨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아버지께서 혼자 가게를 보시느라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아침을 먹고 오빠들이 먼저 학교를 가고, 수키도 오랜만에 나가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서 양말 신고 좋아하던 옷도 이렇게 빼입고 아끼던 신발도 신고 현관문을 딱 여는데, 순간 문 밖에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차가운 한기가 훅 들이닥치면서 수키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순식간에 감쌌대요. 그게 수키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수키를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수키가 그것의 옆모습을 보고 있는 형태였어요. 그게 그 상태로 문 앞에서 슥 하고 몸을 돌려서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을 또 거꾸로 돈 채로 한 걸음 슥 탁 하고, 그렇게 뭐 한 두세 계단을 더 오르더니 또 연기처럼 사라졌대요. 그게 아주 근처에 온 거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한기가 느껴지더래요. 아이고, 웬 한여름에 이렇게 찬 공기가 들어오니 비가 오려나 하시면서 이제 뒤에서 어머니께서 신발을 신으시고 수키 손을 딱 잡았대요. 보통 그것들이 한기 그런 걸 몰고 다니긴 하는데 자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살짝 흔들릴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뭐 바람 수준의 한기는 처음이었었다고 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수키는 빨리 이제 그걸 털어내버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거는 이제 며칠 동안 눈앞에서 자기 앞을 지나다녔고, 또 말도 안 되는 그 한기가 계속 느껴졌고, 당시에 한여름이었대요. 한여름이었는데 문 앞에 지나갈 때면 그 한기가 막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부러 문 앞에서 바깥 소리에 이제 귀 기울이면서 발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 눈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키도 의식적으로 이제 그걸 피한 거죠. 너무 가까이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빠들 방학이 됐고 가족끼리 시골에 여름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제 시골에서 먹고 자면서 신나게 놀다가 올라올 계획이었고, 며칠은 큰일 없이 재미난 친척 언니 오빠들이랑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10월쯤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받으시고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무슨 얘기를 하시더니, 수화기 너머로 얘기를 하시더니 수키한테 마당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서 아빠, 엄마가 와보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어머니는 수키 보고 나가 있으라고 등을 떠밀고 문을 닫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부모님이 어딘가를 갈 채비를 하고 나오시더니 수키랑 오빠들을 불러놓고 어른들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아빠는 잠깐 일 좀 보고 올게 하시더니 이제 급하게 차를 타고 가시더래요. 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밤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안 오시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섭잖아요. 오빠들도 있고 친척 언니 오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없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냥 막 서럽고 무서워서 친척 어른들이 이제 막 모인 자리에 엄마 아빠 보러 갈 거라고 떼를 쓰고 막 이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수키가 깨요. 정확한 얘기는 나중에 오빠한테 들은 거지만 어른들이 그래서 전부 죽었대? 아유 흉측해라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자기 새끼한테까지도 그러고 본인도 옥상에서 그랬대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거예요. 당시에 이게 동네를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4층에 살던 그 집의 아드님이 가족들을 해하고 본인도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전화로 이제 전해 듣고 급하게 올라가셨던 거죠. 아마 이제 집을 빨리 이사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또 뭔가가 생길 거고,
그러면 수키한테 분명히 안 좋을 거니까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방학이 끝날 때쯤에 부모님이 오빠랑 수키를 데리러 오셨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수키가 차에서 내렸는데 1층 현관 앞에 며칠을 오시던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서 계셨는데 털썩 주저앉아서 현관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수키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더래요. 울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소리도 미동도 없이 그냥 주저앉은 채로 안쪽만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그 피눈물을 보고 수키가 또 순간 깨닫죠. 아, 저 할머니도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너무 슬퍼 보였대요. 그 슬픈 감정이 순식간에 이제 수키한테까지 전해져 들어와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얼굴은 쳐다보면 안 되고 더 이상 눈을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데 한동안 이제 계단에서 차갑게 느껴지던 그 한기가 안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상자들이 막 쌓여 있고, 이게 뭐지 싶은데 갑자기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시고, 우리 내일 이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 수키가 이제 이사를 온 게 제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만났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밤에 잠이 들었어요, 수키는. 아침에 이제 시끌시끌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 이미 짐을 옮기고 있었대요. 시간은 대충 늘 부모님과 같이 집을 떠나던 그 시간쯤이고, 당시에 이제 여름이었어서 그냥 내복 차림으로 어머니가 밖에 오빠들이랑 나가 있으라고, 아무래도 방해되니까 밖에 나가 있어 이래서 오빠들이랑 같이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 내려올 때까지 그걸 못 봤대요. 그리고 이제 현관 앞에 내려와서 또 한 번 깜짝 놀라죠. 할머니가 그 자리 그대로 앉아서 계속 현관 쪽을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때는 수키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크게 생각은 없었는데, 이 친구도 이거를 많이 공부하면서 이것들의 특징들을 좀 알게 된 다음에 생각이 들은 부분, 이건 추측이긴 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 때문에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 이렇든 저렇든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에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평소에 뭐 이렇게 할 행동이 아닌데 뭐 엉뚱한 행동을 한다거나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막 야, 너 뭐에 쓰였어?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마도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 더벅머리에 그것이 계속 천천히 뒤로 걸어 올라가서 누군가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꽤 있다고 해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홀리게 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고, 아마도 그 울고 계시던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던 이제 그 주인 할머니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떻게 될지 아시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막지는 못하시니까 계속 통곡을 하셨던 거고, 예. 그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모든 걸 다 잃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뒤로 걸어 올라갔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행동하는 것을 뭐 그 전이나 후나 한 번도 못 봤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던 건지 아니면 거꾸로 행동을 했던 건지는 미스테리이긴 한데, 혹시라도 뭐 귀족님들 중에서 거꾸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귀신의 행동에 사실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 네. 비슷한 그런 행동들도 많이 하고 네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거꾸로 행동하는 거는 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귀신은 거꾸로 박수치고 뭐 거꾸로 맞죠. 말하고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수키는 여태까지 봐왔던 것 중에서 거꾸로 행동하는 거는 이 존재 하나뿐이었어서 도대체 그게 왜 그랬던 건지는 아직도 의문이 풀리진 않는데 근데 이게 수키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된 후부터 지금까지도 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뭐 했더라면 아니면 이모한테라도 얘기를 했더라면 혹시라도 이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귀신을 본다는 거는 특별한 능력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신단 말이죠. 일이 지나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든 건데 어린 나이여서 솔직히 얘가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이게 해결이 되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럼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주긴 했는데 본인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아닌 일이 있는데 영적인 거는 대부분 막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누가 믿어줄 거며 만약 경찰한테 신고를 미리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귀신이 악기가 이제 빙의가 될 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누가 믿어주질 못하죠.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코웃음도 안 치실 거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겠냐 싶으실 텐데 당해본 사람들만 알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뭐 요즘에 조금 아이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짬빠님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저도 이렇게 공포방송 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귀신 보시는 분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거는 저는 인정은 해요.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이 상황에서 보질 못하는데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뭔가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신경 안 쓰는 게 정말 힘들죠. 이게 말로는 신경 안 쓰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저는 또 이게 후각에 또 연관이 돼서 자꾸 근데 이게 안 보는 거는 눈을 감고 안 볼 수 있다 쳐도 냄새. 냄새는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괜찮아지기를 바라보고 맞죠. 있어야죠. 네. 일단은 짬빠님도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일단 수키님의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짬빠님도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고 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또 하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 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짬빠님 너무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듣고 계신 수키님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책감 가질 일이 1도 없다라는 거 수키님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짬빠님 같이 또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키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짬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짬빠님도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시긴 했었어요. 요즘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냄새도 나고 보기도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예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키님의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귀신 보는 분들이 내가 이거를 보고 느끼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거예요. 하늘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결국에는 일어날 일들. 그런 일어날 일들을 막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유 내가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말을 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이번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